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기운의 길, 그 이치를 밝혀드리는 풍수학당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마주하는 그 화장대 거울이요. 실은 여러분 집안의 복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네, 화장대가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그 화장대 위의 물건들, 또 그 놓인 자리가요. 어쩌면 금전운을 꽉 틀어막고 심지어는 좋지 않은 기운까지 불러들이고 있을 수 있다는 그 섬뜩한 비밀을 좀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화장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가 복을 부르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혹시 재앙을 키우는 자리는 아닐까요? 여기 저희 풍수학당에서 그 화장대에 얽힌 기운의 실체를 오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갑자기 제 화장대가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얼굴 단장하는 곳, 예쁘게 꾸미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재물운이랑 그렇게 바로 연결된다니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제일 먼저 좀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가장 먼저 아마 많은 분들이 편리함 때문에 두고 계실 텐데요. 바로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쓰레기통입니다. 이건 보시는 대로 바로 다른 곳으로 치우셔야 합니다. 쓰레기통이요. 저는 화장솜이나 면봉 같은 거 바로 버리려고 작은 거 하나 두고 쓰는데 그게 안 좋은 건가요? 편리하긴 하겠죠. 네. 하지만 한번 기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통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뭘 담는 그릇입니까? 온갖 더러움, 팍한 기운, 버려진 것들을 담는 곳이죠. 그런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할 그 화장대라는 공간에요. 그런 물건을 둔다는 것은 글쎄요, 맑은 샘에 오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이 부딪히면서 아주 좋지 않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그게 침실, 안방 안에 있다면요. 그 해로움은 훨씬 더 커집니다. 아시겠지만 안방은 집안 기운의 중심, 심장 같은 곳이니까요. 항상 맑고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편리함만 생각했지 그런 탁한 기운을 제 바로 옆에 두고 있었다니. 어쩐지 가끔 화장대 앞에 앉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럼 사용한 휴지나 화장솜 같은 건 바로바로 거실이나 주방 쪽 큰 휴지통에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도요. 사용한 것은 바로바로 집안의 공용 쓰레기통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습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석이나 귀금속 보관입니다. 이건 혹시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보석이나 귀금속이요? 저는 그냥 서랍 안에 넣어두거나 자주 쓰는 건 화장대 위에 작은 함에 두기도 하는데요. 네. 매일 착용하시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가벼운 장신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잠시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값이 꽤 나가는 폐물이라든지 혹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귀한 보석들, 또 명품 시계나 금부치처럼 재물 자체를 상징하는 것들,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좀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기운을 지키는 오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일수록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면요, 그 기운이 흩어지고 새어나가서 결국 재물운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복은 조용히 깊이 담아둬야 하는 법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재물은 깊이 감춰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기운의 원리 때문이었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선생님 혹시 비싼 건 아니더라도요. 제가 오랫동안 안 써서 색이 좀 번하거나 녹이 쓴 그런 액세서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서랍 안에 계속 둬도 괜찮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녹이 슬거나 빛을 잃었다는 건요, 그 물건에 이미 생기가 사라지고 쇠락의 기운, 다시 말해 좀 죽은 기운이 깃들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런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것은요, 내 삶의 정체와 침체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 해도 그런 상태라면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낡고 탁한 기운을 비워내야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깝긴 해도 과감히 정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화장대의 빛, 바로 조명입니다. 화장대 공간은 기본적으로 밝아야 합니다. 조명이요? 네. 보통 화장대를 안방에 많이 두시잖아요. 그 방 전체 조명 말고요. 화장대 자체에
내 얼굴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밝게 비춰주는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요. 어둡고 그늘진 얼굴을 보는 것과 환하고 생기 있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그날 하루의 운을 더 좋게 이끌겠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그 밝은 내 모습이요. 그날의 긍정적인 기운을 확 끌어올리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겠네요, 선생님. 저도 경험상 밝은 조명 아래서 화장하면 기분도 훨씬 좋아지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얼굴을 좀 환하게 비춰주는 작은 스탠드 조명 같은 거, 그런 걸 따로 두는 게 좋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요. 은은하면서도 좋은 향을 내면 향수 한두 가지 정도는 화장대 위에 두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부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향수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네, 좋은 향기라는 것 자체가 아주 맑고 긍정적인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쁜 향수병 자체가 시각적인 즐거움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향기가 가진 힘이거든요. 좋은 향은 우리 코를 통해서 감정과 정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게 바로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좋은 옷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아지는 것처럼요. 좋은 향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기운의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와, 향수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쁜 병 보는 즐거움도 있고 향기로 기분 전환도 되고요. 혹시 선생님, 특별히 재물운을 더 불러오는 그런 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향이면 되는 건가요? 물론 기운의 속성상 특정 향이 재물과 조금 더 깊은 관련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맡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향,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향, 그것이야말로 나의 기운과 가장 잘 맞는 최고의 행운을 부르는 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좋아하는 향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다섯째,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거울, 이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깨진 거울이요? 네. 아주 작은 실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 금이 갔다는 것은요. 내 모습, 나의 운, 더 나아가서는 집안 전체의 기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불길한 징조입니다. 예전에는 좀 아깝다고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건 흉한 기운을 애써 붙잡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깨진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 행위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의미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좀 보기에 안 좋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주변에 혹시 금간 거울 쓰시는 분 있으면 당장 바꾸라고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섯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금이 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장품 역시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아이섀도우나 떨어뜨려서 깨진 파우더 팩트 같은 것들 말입니다. 화장품이요? 그것까지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화장품을 아깝다고 억지로 막 긁어서 얼굴에 바르는 모습. 좋지 않겠죠? 소중한 내 얼굴에 그 깨지고 부서진 기운, 낡고 탁한 기운을 그대로 덧바르는 행위입니다. 이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결코 좋은 운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좀 신선하고 온전한 상태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을 존중하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화장품 상태까지 이렇게 기운과 연결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듣고 보니 정말 100번 맞는 말씀이네요.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니까 깨끗하고 좋은 상태의 것을 써야 제 기운도 좋아지겠어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화장대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를 잘못 잡으면 재물운을 막고 기운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위치요. 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군요. 네, 첫째는요. 안방문을 딱 열었을 때 정면으로 화장대 거울이 보이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현관문 열었을 때 바로 거울 보이는 거 안 좋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생기를 거울이 바로 반사해서 내보내버리고 집안 기운의 흐름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문 정면은 피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화장대 거울이 침대를 직접 비추는 위치, 이건 매우 흉합니다.
특히 주무시는 모습이 거울에 그대로 비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아, 정말요? 왜 그런 거죠?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는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울이 그 모습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 기운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소모됩니다. 심하면 악몽을 꾸거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정면으로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비추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방이 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침대가 보인다 하시면요. 잠잘 때나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예쁜 천이나 덮개 같은 걸로 거울을 좀 가려두시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침대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가능하다면 별도의 화장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 듣고 보니 지금 제 방 구조를 떠올려 보니까 거울이 약간 침대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잠잘 때 천으로 가려두는 방법이 있었군요. 와, 정말 실용적인 지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해 봐야겠어요. 네. 이렇듯 화장대는 그냥 가구가 아니라 기운이 머물고 흐르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귀한 물건들, 보석 같은 것들을 잘 보관하고 공간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도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부가 잘 나뉘어 있는 보석함 같은 거요. 이걸 사용해서 귀금속을 보이지 않는 서랍 안에 넣어두더라도 서로 엉키거나 흠집 나지 않게 좀 정갈하게 보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물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의 표현이고 기운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또 화장대 근처에 좀 맑고 청정한 기운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작은 백수정 원석 같은 것을 깨끗이 닦아서 한쪽에 두시거나 혹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좋은 기운을 모으는 향을 담은 디퓨저를 놓아두는 것도 공간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입니다만 기운을 다스리는 데는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보석함에 귀한 것을 소중히 담아두고 또 맑은 수정이나 좋은 향기로 공간을 가꾸는 것. 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정화되는 기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운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나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셨네요. 자, 오늘 저희 풍수학당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화장대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혹시 들으시면서 좀 뜨끔하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차 싶었던 점 혹은 저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괜찮은가요?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경험과 질문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큰 지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더 깊은 풍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풍수학당에 소통마당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같은 곳인데요. 여기 오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또 응원하면서 함께 복을 키워나가는 아주 따뜻한 공간이 될 겁니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네, 저희 풍수학당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서 저희와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 주시고요. 좋아요로 따뜻한 기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풍수학당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좋은 기운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보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이 모여서 더 밝은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장대라는 작은 공간 하나가 한 사람의 운세, 특히 금전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화장대를 깨끗하게 하고 좋은 물건을 두며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돌보는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머무시는 공간을 늘 아끼고 가꾸셔서 좋은 기운 속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뜸을 들인 후 지금 여러분의 화장대 거울은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 비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는 아닐진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가르침으로 저희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화장대를 정말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풍수학당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기운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이구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요. 그 새는 복을 단번에 막을 수 있는 비책을 공개할 예정이니 다음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